설이 지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기왕 이렇게 된 거 덕담 시리즈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요. 2020년 제주에 건네는 덕담이나 바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진 씨 어떨까요? 올해 어떤 제주가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2020년 이 한 해에는 학교 폭력 없는 건강한 제주 사회가 되기를 제주도 내 모든 구성원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즘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슈화도 많이 돼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단순히 그냥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만 예를 들어봐도 작년에 이제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주도 내 우리 약 54,857명 학생을 대상으로 이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예. 자기의 의사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조주고. 있는 나이인데 이 학생들의 이제 92.3%가 참여를 해서 학교 폭력 피해와 관련된 것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학생들 중에 내가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한 학생이 1,214명, 2.2%입니다. 근데 이 수치가 2.2% 감이 좀 덜 오실 것 같은데 그 전년도 대비 0.6%가 늘었고 전국 평균보다도 0.6%가 높은 데다가 2014년도 이래로 저희가 뭐 2%를 넘거나 1,000명이 넘은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치가 들쑥날쑥했었는데 작년에 좀 높게 나온 게 맞거든요. 거기다가 답을 안 한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란 있을 수도 말이에요. 있죠. 네. 아무리 온라인 설문조사여도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적극적 의사표현을 한 학생이 그 정도 수치가 되고 실제로 이제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당연히 초등학생들이 좀 피해 응답률이 높아요. 그래서 939명, 그리고 중학생은 196명, 고등학생은 이제 77명인데요. 이 뭐 폭력과 관련하면 진짜 때리고 이런 것도 예. 있지만 제일 많은 건 사실 언어 폭력이 오히려 점점 많아질걸요. 그런 언어 폭력이 것들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따돌림 형태가 그 다음을 있고 세 번째가 아까 물리적인 맞아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네 번째지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사이버, 핸드폰, 사이버. 휴대폰을 통한 것인데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단톡방에 초대했다 나가버리거나 예, 예. 뭐 그 학생을 빼고 다른 얘기를 한다던가 얘기 우리 나눈 적 SNS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상한 글 올리거나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학교 외에서 그다음에 수업 시간 외에 뭐 잠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또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애들끼리 술래잡기를 하다가 어떤 애가 계속 술래잡기하다 좀 다쳤어요. 그럼 그냥 눈으로 봤을 땐 장난, 애들끼리 노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그 이면을 더 들여다보면 술래하는 애는 맨날 술래를 했던 거예요. 너 아까 닿았잖아. 너가 아까 잡혔잖아. 근데 유독 그 학생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놀이가 아닌 거죠. 사실은 제가 뭐 사례 하나를 약간 변형시켜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이렇게 판단이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면이 있지만 조금 달리 보면 이것도 폭력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그럼 또다시 어떤 회의석상에 올려서 폭력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까지 이뤄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학교 아니면 학부모님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안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교육부도 이제 올 1월 15일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 이제 4차 기본계획,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 네 번째가 나왔는데 그동안 계속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민감해졌다. 예.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물리적인 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더 잘 대처를 해보겠고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사안 중에서 정말 심한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학생이 이런 일을 하지? 뭐 예를 들어 사이버 도박과 관련해가지고 나 이거 저기 불법 베팅할 테니까 맞아요. 네가 눌러라. 뭐 돈은 네가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송금하는 것도 쉬워져가지고.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라는 이런 중증도 사안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에서도 적극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대로 배운 교육이 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저는 신념을 갖고 있어서 어쨌든 뭐 자녀를 두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모든 구성원들이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덕담을 보내봅니다. 요새 스마트폰, SNS 시대잖아요. 근데 싸우면 그렇게 한대요. 왜 너 마음에 안 들어가니고 문자 딱 하나, 절교. 그게 더 와, 폐부를 찌르는 표현인데요.
그런 식으로 요새는 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너 싫어. 뭐 때문에 그런 게 나너 아니고 싫어? 오늘 기분 나빠. 이제 해서 절교. 그런 사이버 폭력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예방 교육을 많이 하고 너희들 드러내라 하기 때문에 이런 퍼센테이지가 조금 오르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애들이 이렇게 접촉이 있으면 예전과 달리 야 이거 학교 폭력이야 이런 말을 쉽게 해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일 수도 있고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교육이 철저하게 진행되는 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죠. 학교 폭력 없는 제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희진 씨의 바람이었고요. 고지일 씨는 어떤 부분에서 제주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저희가 이제 우영팟을 해오면서 딱 떠오르는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 주제를 했지만 뭐 네. 제2공항, 뭐 영리병원, 또 오라단지 각종 개발 사업 하면 딱 떠오르는 그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예, 뭐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네. 원지사님 잘하셨어야죠. 들으면서 여유가 있어 보이시가요. 그러니까 뭐 저 원희룡 지사께 이제 덕담이라는 얘기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요렇게 좀 하셨으면 그러니까 바람의 그 정도로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많은 개발 사업과 많은 대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그 갈등을 관련해 가지고 특히 우리 우영팟에서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사실 그 가운데 뭐 하나 지금 제대로 해결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 그러면 행정에서는 막상 보니까 이제 어떤 갈등이라든가 여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소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간담회 몇 번 했고요, 설명회 몇 번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성적인 데이터 말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예. 이렇게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야 과연 저걸 가지고 저게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많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면은 뭔가 하니 만나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태도, 행정이 과연 이제 어떤 주민들의 얘기, 찬반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잘 듣질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제 뭐 지사님도 알고 계시면 계시겠지만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공자 4대 성인의 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공자께서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예법에 대해서 공자가 뭔가 한 번에 좀 뭔가 레슨이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하고, 공자 네. 뒤에서 이렇게 봤대요. 그런데 공자께서 막상 한 말이나 행동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서 이제 그 지역의 예법을 물어보시는 거라. 오히려. 예. 네. 뒤에서 사람들이 뭐야 공자가 뭐 예법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아는 거 안 하든 물어보는 게 예법이다. 물어보는 게 예법이고 물어보는 게 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사께서 또는 행정이 단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많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많은 토론과 내부 토론과 고민을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결론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결론이 있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이야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반영을 해주는 거, 예. 소수의 얘기를 많이 듣고 토론하고 반영을 해주는 게 또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지사께서 이제 처음으로 도지사가 돼가지고 도의회에서 본회의장에 딱 올라가지고 하신 말이 그겁니다. 본인은 네. 의회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법치. 네, 그렇습니다. 좀 의회주의자로서의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잘 상기하셔가지고 새해에는 좀 갈등의 현장 좀 많이 잘 듣고 좀 챙기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정치권에서 상종가시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대로 나름대로 좋고 그것 때문에 좀 바빠지지 않으실까 예, 걱정이 좀 되긴 도민들의 해요. 삶을 위해서 좀 네. 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통이 되는 제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강경문 씨는 어떤 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저는 그 1차 산업 얘기를 여기 오면 가끔 얘기했는데 예. 저 또 그 말씀을 또 하고 싶은데 그 농업인을 위한 202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발굴해서 농업인을 위한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 하고 싶어요.
그 현재 제주도에서는 2012년부터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고 해서 그 정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저탄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뭐 그의 사업 일환으로 볼지 모르지만 농어촌에 보면은 이제 해상 풍력 예. 타워라든지 이제 뭐 농촌에 보면은 풍력 타워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뭐 농어촌 보면 마을 리사무소 그 지붕에도 이제 태양광 패널 그리고 그 집집마다 그래도 태양광 패널들이 들어서서 그 농어촌들이 아 정말 잘 사는구나 그리고 이런 수혜를 받고 있구나라고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 하는 1차 산업의 종사자들의 얘기를 또 어디 들어보면 그 육지 같은 경우는 그 지열, 수열, 해수열을 이용해서 그 히트펌프를 이용한 요 에너지, 열에너지를 가지고 그 농가에 그리고 양식장에 하면은 약간 70% 정도의 그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 예. 그런데 현재 제주도에는 그런 관련 조례가 개정이 잘 안 돼가지고 그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런 그 지열에 대한 인증의 기준을 못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서 아직 그 육지보다는 조금 더 늦어졌다고 저는 볼 수가 있고. 에너지 공사까지 있는 게 제주인데. 네, 좀 맞아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 저는 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의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 이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의 생각도 좀 해줬으면 좋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제주도에는 에너지 공사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 공사에서 그 사업의 유연성을 잘 발휘해서 그와 같은 사업들을 이제 뭐 R&D 연구 과제를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사업을 발굴한다거나 해서 그 제주 도민 그리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노영동 사실은 농업인들의 희망, 강경문 씨의 바람이었습니다. 자꾸 그 배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차 산업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거고 그래도 에너지 차원에서 그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 하는데 이것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지 예. 않겠나라고. 미래 산업을 추구하지만 혜택도 제대로 돌아가게 해달라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나연 씨가 바라는 제주 어떤 제주일까요? 2020년에 제주는 좀 문화, 동네 문화나 이런 문화예술이 이렇게 마을 곳곳에 스며드는 해였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런 거점 공간으로 저는 동네 책방을 생각해 봤는데요. 오, 예. 네, 이렇게 요즘 핫한 곳 많아졌어요. 네, 책방. 네. 뭐 거창한 미술관이나 뭐 갤러리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주인 한 명이 이렇게 작게 운영하는 소박한 동네 책방들이 예. 얼마나 많아졌는지 작년 올해 추산하기를 전국에 500개의 동네 책방이 있는데요. 그중에 100여 곳이 제주에 있대요. 네, 저 배 타고 가야 하는 우도에도 잘 운영되고 있는 예쁜 동네 책방이 있고요. 그 외곽, 뭐 서쪽이나 동쪽 끝에도 이렇게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네 책방들이 있거든요. 뭐 꽃집과 서점을 같이 한다던가, 뭐 그림책이나 팝업북 이런 약간 그림책 관련한 것만 파는 서점이 다시 그림책 작가분이 운영을 하신다던가 이런 특색들이 있는 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서점들을 기반으로 또 다시 거기 문화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요. 그 안에서 강연도 하고 뭐 영화 상영회도 하고 이렇게 약간 그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이는 거점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 게 사실 100여 곳이면 굉장한 일이잖아요. 네, 그 책방들이 연합을 하기도 하고 뭐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도 하고 하면서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제주가 독서대전 이제 전국에서 계속 개최지 바꿔가면서 열리는 독서대전이 올해 제주가 개최지예요. 제주에서 열리는 네. 그거 매년 그거 말고 네네네. 전국적인 행사군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을 하나씩 정하면서 예. 행사를 하는데 올해 제주가 개최지가 됐고요. 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서 뭐 도서관들에서는 뭐 책 읽는 달이나 책 읽는 제주를 선포하기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올 한 해 책방과 책의 섬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생각해 봅니다. 자, 책 읽는 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분의 제주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주가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